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 명예퇴직하고 건강카페 창업지도하는 발효 유산균 음료 전문가 꿈꾸는 단의장입니다. 식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요. 여러분 한때 파인애플 식초가 굉장히 유행했죠. 지금도 파인애플 식초를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요. 다이어트와 뱃살 제거에 좋다는 이 파인애플 식초를 건강하고 유익하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2016년도인가요? TV에서도 여러 차례 나왔죠. 파인애플 식초가 다이어트와 뱃살 제거에 좋다고 거의 광풍처럼 유행이었죠. 그렇게 좋다고 하니 파인애플 식초를 그래서 즐겨 마셨는데, 그런데 왜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살이 더 찌고 또 당뇨까지 생기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어떤 식초를 마시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파인애플 식초가 특히 다이어트나 뱃살 제거에 좋은 이유는 역시 파인애플하고 식초 때문이 되겠죠. 파인애플은 과일 중에서 단백질 분해 요소가 가장 많다고 하죠. 삼겹살을 파인애플에 재워 놓으면은 삼겹살이 허물어지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이 이 파인애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파인애플의 단백질 분해 요소인 브로멜라인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과잉 섭취된 영양소들의 잉여 성분들은 우리 몸에 남아서 지방으로 모두 쌓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파인애플을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다, 지방 분해 요소가 많다 이렇게 왈가왈부하죠. 그래서 결국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요소가 많기 때문에 파인애플을 우리가 즐겨 먹어야 되겠습니다. 브로멜라인은 심지 부분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파인애플 먹을 때 이 심지 부분도 활용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착즙해 가지고 주스로 마시거나 아니면은 식초로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파인애플 식초가 특히 여성분들 지방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곳이 뱃살이죠. 그래서 뱃살 제거에 좋다고 알려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식초 문제가 되겠죠. 식초가 효능이 좋다는 것은 이미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한 가지 식품으로 노벨 생리화학상을 3번이나 받은 식품이 바로 식초이거든요. 학술적으로도 증명된 거고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그 와인 문화권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식초가 항생식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죠. 우리나라도 이 기록을 찾아보면은 그 13세기 고려시대죠. 그 향약 구급방에 식초를 활용해서 약으로 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허준의 동의보감 있죠. 그 동의보감에서는 식초는 풍을 다스리고 고기와 생선 등의 독을 없앤다는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효능에 대해서는 증명이 되고 있는 바이죠. 그러면 식초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식초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식초가 산도가 있다 보니까 이 산성 식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체액이 독소에 의해서 산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알칼리성 식품을 섭취해서 이 체액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겠죠. 약 알칼리성 상태라야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한 체액의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알칼리성 식품을 먹어줘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 식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초를 먹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이겠죠. 그리고 또 식초는 피로 물질로 알려져 있는 이 젖산을 분해하거든요. 그래서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죠. 그 다음 소화가 안 될 때 식초를 한 잔 마시면 이 소화가 잘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죠. 그것은 식초가 바로 이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초는 또 무엇보다도 세균의 번식을 막아주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그 향균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염분을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나 고혈압 예방에도 좋고요. 그리고 또 미생물이 살아있는, 미생물이라 하면은 유익균, 즉 유산균이죠. 이 유산균이 살아있는 음료이다 보니까
정장작용을 함으로써 변비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체내에 쌓여있는 독소도 배출하고 면역력도 증가시키고, 특히 주무시기 전에 한 잔 드시면은 불면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귤청에다가 귤 전염 발효 식초를 배합해가지고 자기 전에 한 잔씩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먹고 자면은 푹 자고 일어났거든요. 숙면을 취하는데도 식초의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발효를 적극적으로 공부해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거든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제일 많은 과일이 파인애플이니까 파인애플과 노폐물들을 적극적으로 분해하고 배출해주는 역할을 하는 식초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파인애플 식초 이런 인기가 많았었죠. 파인애플 식초를 우리가 많이 먹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바로 흔히 우리가 파인애플 식초라고 알고 있는 그 식초를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내가 구입해서 먹는 파인애플 식초가 어떤 식초인가 반드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면역력도 증가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혹시 이런 식초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인애플, 시중에 판매하는 현미식초, 설탕 이렇게 1대1로 섞어서 냉장고에서 얼마간 숙성시켜서 그렇게 판매되는 그런 식초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식초를 마셨을 경우에 오히려 살이 찌고 당뇨가 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초를 사용하는가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식초라는 것은 발효를 2번 하는 것이죠. 술이 있어야 되니까 알코올 발효가 먼저 있어야 되고요. 이 알코올을 먹이로 이 초산균들이 초발효를 하거든요. 초산 발효까지 하기 때문에 2번 발효하죠. 식초는 또 크게 곡식 식초와 과일 식초로 구분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 곡식 식초는 누룩이라는 당화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곡식 식초는 발효를 3번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누룩을 먼저 발효를 해야 되거든요. 누룩이 있어야 또 곡식이 당화가 되고 그래야 또 술이 만들어지죠. 술을 만드는 걸 저는 오히려 2차 발효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술을 먹이로 하는 것이 또 초산들이니까 초발효는 저는 3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초 하면은 알코올 발효, 초산 발효 이렇게 해서 2번 발효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곡식 식초일 경우에는 누룩까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누룩의 역할까지 포함시키니까 3번 발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잘 발효된 식초를 우리가 전염 발효 또는 전통 발효 식초라고 하거든요. 유산균이나 여러 유기산들이 복합되어 있는 제대로 된 식초를 마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초에다가 파인애플을 우려서 먹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파인애플의 단백질 분해 효소에다가 유익균, 유산균, 게다가 여러 유기산까지 우리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음료가 되겠죠. 그런데 식초가 어떤 식초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파인애플 식초라 해서 판매되는 식초들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레시피대로 시중에 판매되는 현미식초에다가 설탕을 넣고 그 다음 파인애플 넣고 우려서 만드는 그런 식초이죠. 현미식초라고 할 때 과연 미생물과 유기산이 풍부한가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죠. 흔히들 우리는 주정이 들어가지 않는 현미식초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좋은 식초구나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주정이 들어가지 않으면 발효를 하기는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요. 주정이라는 것은 에틸알코올, 에탄올이라고 해가지고 합성 알코올이죠. 쉽게 말하면 인공술이라는 거죠. 주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술을 제대로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초발효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정을 사용하지 않고 알코올 발효를 하고 초발효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상적인 발효 과정을 거친 식초가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짚어볼 문제는요. 주정이 들어가지 않은 현미식초들의 성분을 보시면은 현미 당화 농축액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화 농축액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만들어진 술이라는 것이죠.
곡식은 수리되기 위해서 누룩을 사용해야 되는데 누룩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식초가 만들어지는 데는 기간이 약 1년이 소요되거든요. 발효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숙성으로 발효되는 이런 식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과 시간을 들여서 만드는 정치 발효한 식초와 성분을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유통 과정상 어쩔 수 없이 살균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대한 만큼의 그 미생물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설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설탕을 기피하는가요? 설탕이 아무리 사탕수수로 만들고 내 몸에 들어와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분해가 된다고 하지만 이 과도한 당들은 체내에서 지방으로 축적이 되거든요. 설탕의 당분은 특히 몸에서 가장 쉽게 이 지방으로 변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설탕을 먹으면 지방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지방이 내 몸에 쌓여서 결국은 비만과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당 자체가 당 지수를 높이는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설탕을 먹으면 당뇨가 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설탕의 이 당분이 바이러스가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바이러스의 먹이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가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힘이 필요한데 오히려 바이러스가 좋아하는 먹이를 공급해 주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설탕은 위의 식품 중의 하나로 꼽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이 나오죠. 파인애플 식초를 드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파인애플 식초를 마시면 좋겠습니까? 제대로 만들어진 미생물과 유기산이 풍부한 식초에다가 파인애플 착즙 주스를 넣든 뿌리든 해가지고, 식초 자체가 산도가 높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죠. 그러면 내가 약간 먹기 좋게 꿀이나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발효식품은 미생물들이 살아있지 않은 발효식품은 우리가 먹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살누룩 요거트도 누룩의 효소가 살아있는 저온 발효한 살누룩 요거트를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미생물들이 내 몸에 들어가면 바로 유익균이자 유산균이거든요. 이 미생물 자체를 먹기 위한 식품이 발효식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이 죽어서 없는 발효식품은 빈 껍데기죠. 발효식품을 먹을 때 이것이 미생물이 살아있는 발효식품인가를 반드시 확인하고요. 좀 더 건강한 당으로. 설탕보다는 꿀이 GI 수치가 낮거든요. 또 아가베 시럽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건강한 당으로 또 함량을 줄여서 이렇게 먹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식초 만드는 거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아주 쉽거든요. 발효식품만큼은 내가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효는 반드시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옛날 우리 할머니들 부엌에 초두lum이라는 것이 있어가 모두 식초를 만들어 드셨거든요. 술을 만들기 힘들면은 시중에 판매하는 막걸리 사다 가지고도 식초를 만들어 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장 건강, 그리고 발효식품과의 관계, 이런 이야기들이 저의 책 면역력 강화 발효 유산균 음료를 마셔라에 잘 나와 있거든요. 최근까지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건강을 위해서 꼭 발효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